자, 배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우선 위아래 좌우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위에 게 삼성, 왼쪽 게 삼성입니다. 2019년 자료에 보면 티어 1에 삼성과 LG가 끼어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각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LG는 파우치형 이런 납작한 걸 만듭니다. 삼성은 배터리 IT 소재를 주로 매출을 원으로 하고 소형전지 ESS는 1위, 전기차는 4위, 4, 5위권입니다. LG화학은 회사 이름처럼 화학 베이스고 대형전지 위주, 기술이 우위에 있다. 생산 캐파가 1위다. 자, 뉴스 보면 자, SDI 4분기 매출은 늘었다. 영업이익은 96%가 줄었다. 100억을 기록. 요건 아마 그 ESS 화재 때문에 충당금 때문에 그럴 거고, 부분별로 보면 소형전지 1278억, 중대형전지 2134억 마이너스, 전자재료 956억. 자, LG화학 관련해서 코덱스 에너지화학이라는 ETF를 보면, 자, 예전에 차화정 들어보셨죠? 쭉 올라갑니다. 2010년도. 자, 그리고 2018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쭉 떨어지고 있어요. LG화학 주가가 조금 삼성 SDI보다 덜 올라가는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겠죠. 화학업 황이 안 좋다. 자, 위에 게 삼성, 밑에 게 LG입니다. 매출 보시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죠, 삼성. LG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가파르다. 이익도 삼성은 쭉 올라가는데 LG는 그렇지 못하다. 그게 주가를 반영합니다. 자,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데 삼성은 쭉 최근에 횡보하다가 올해 작년 말부터 좀 오르죠. 근데 LG는 조금 뒤늦게 오르고 적게 올랐습니다. 상대 수익률을 보면 삼성은 18.49%, 1년 동안, LG는 마이너스 3.93%. 거래량을 보면 삼성은 자, 여기 121선을 쭉 따라가면 대략 20에서 30만. LG는 20만이 안 됩니다. 20만 언더. 거래량은 삼성이 많다. 자, EV 배터리 매출액 전망은 2019년은 LG 4.7, 삼성은 2.4, 내년에는 9.9, 3.5. 이 현대차 증권에서 예상한 걸로는 거의 2배로 LG화학이 늘어난다. 자, ESS도 뭐 무궁무진한데 2019년 16이라면 2030년 한 10년 후에는 10배가 늘어난다.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 연간 누적 2018년 1월에서 10월, 2019년 1월에서 10월 보면 단위는 기가와트시입니다. LG화학이 10.1, 85% 성장했고 삼성 SDI 3.3, 올해 기준입니다.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성장률은 17.9. 자, 매출 비중 추이 보면 전지 분야가 요 파란색, 삼성에서 파란색인데 75%가 전지 분야이고 LG는 요 파란색 비슷한 요쪽인데 23%가 전지 부분 매출입니다. 회사 내에서. 사업 보고서에 보면 매출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3분기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전지에서 5조 5천억, 그 다음에 LG는 5조 8,6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합니다. 자, 몇 년치 재무를 보면 요거는 삼성, 이거는 LG입니다. 2019년 예상치는 10조, 그 다음에 LG화학은 28조 9천억, 뭐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분율 보면 삼성전자는 회사가 20%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 자사주 4.8%, LG는 회사가 33.3%, 국민연금 딱 10%, 자사주 2.34.
외국인 보유 비중은 삼성은 44.24, LG는 38.17. 신용 등급은 LG가 높습니다. AA+. 자, 투자 의견 적정 주가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적정 주가에서 최근에 플러스로 변화가 있습니다. LG는 마이너스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죠. 자, 임원 현황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전영현 대표이사, 이분이 주식이 5,00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배터리 관련된 임원들. 자, LG입니다. LG는 대표이사 신학철, 이분은 주식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분이 배터리 관련된 임원입니다. 자, 이분은 60년생이고 이분은 64세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분은 LG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쭉 있다가 SDI 대표이사로 오셨고, 이분은 3M에서 오래 계시다가 뭐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하는 거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좀 있었나? 약간 경력 단절이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잠깐이지만 어쨌든 3M에 계속 있다가 LG화학으로 왔다. 이분은 주식이 있고 5,000주, 이분은 주식이 없다. 자, 직원 현황을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전지 부분 직원이 8,600명 정도, LG는 한 6,200명, 6,300명 정도, 직원 수는 삼성이 많습니다. 자, 주가 시나리오를 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보면 2년 이상 한 20% 이상 매출 이익이 증가하면 폭등을 합니다. 근데 매출이 오르는데 예전과 좀 다른 거는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나 나는가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화학 업황이 부스터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 SDI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매출이 14년, 15년, 16년 감소했다가 정체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4조 4천억에서 5조 4천억 2017년도에 한 30% 조금 안 되게 오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 8조 1천억 좀 쉬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LG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화정 이럴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76,000원에서 58만원이니까 7, 8이 56?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 보면 매출이 이게 12조인가? 12조, 13.6조, 16.8조, 19.8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률이 꾸준하고 좋죠. 이래서 많이 올랐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년 이상 매출이 한 20%씩 올라주면 주가는 다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배터리 수급 관련해서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숄티지가 없는데 2022년부터 숄티지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배터리 회사들 이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자, 변수들. 중국 이놈들이 보조금을 2020년까지 주기로 해놓고 21년에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2차 전지 사업을 빵빵하게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빼고. 자동차 메이커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할까 말까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정해진 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배터리 규격이 뭐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있는데, 그게 표준화되면 이게 모듈로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전기차 생산 메이커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마치 지금 컴퓨터 조립할 때 인터넷으로 부품 주문해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배터리 단가는 어쨌든 계속 인하가 될 것이고, 각종 소형 디바이스들이 없던 게 생기면 이건 삼성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소형 전지 쪽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ESS 수요 변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고 10년 동안 10배 예상된다. 자, 공급 숄티지가 2년 이상 지속되면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만약에 역상장하면 뭐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어느 누구도 뭐 CATL이 지금 1등이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 보조금이 결국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누구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다. 현재 상황은. SDI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생기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전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없던 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LG화학은 화학 사이클하고 전지 사이클이 동조되면 장난 아니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휴대폰 엄청나게 잘 나가고 반도체는 그냥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고, 현재는 삼성 휴대폰은 뭐 그냥 그런데 반도체가 또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가 휴대폰에 들어가니까 두 개가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싱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 뉴스 2020년 1월 21일 뉴스 보면 중국 보조금 정책 연장하며 배터리 지원. 우리는 뭐하나. 자, 중국 보면 자, 자국 업체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 주고 부가세 10% 면제.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 10% 할인하면 300만 원 일단 할인하고 한 700만 원은 보조금 준다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인데 중국에서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 팔리니까 곱하기 하면 거의 한 10조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고, EU에서는 뭐 4조 정도 뭐 배터리 회사들 지원한다. 영국도 이렇게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1000억 지원한다. 좀 적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대학생, 요번에 대학 들어간 학생한테 큰아버지한테 인사 가니까 절하고 1000원 주는 거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국수적인 폐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개방적으로 뭐 부품을 한국 부품도 쓸 수 있고 일본 부품도 쓸 수 있는데, 중국 제조 2025 거기 보면 레드 서플라이 체인 아마 그럴 거예요. 홍색 공급망. 그래서 국내산 제품을 이용해서 완제품 생산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저것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중국 회사들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아마 요놈이 많이 먹지 않을까,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게 현대차 유럽향밖에 없는데, 다행히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직접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7일 기사인데 폭스바겐이 중국 배터리 3위 업체일 거예요. 이 회사를 지분 20%를 취득했다. 좀 쎄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CES 2020에서 소니가 기습적으로 차를 만듭니다. 근데 이놈들이 차를 만들어 팔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 센서를 장착한 차를 컨셉카로 만들어서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인데 요 뒤에 보이듯이 배터리하고 뭐 모터하고 이렇게 하나의 모듈로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생산 메이커가 기존에 뭐 포드, 현대, 폭스바겐 아니라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구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기차 도약 100만 대 규모를 더 증설하고, 지금 구글 차는 4단계 자율주행 전기차라서 운전이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470만 대 판매하고 테슬라를 제쳤다고 하네요. 1위를 수상하고 있다. 자, 날짜는 2025년 1월 23일. 제가 이렇게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굳이 구글 예를 이렇게 상상해 본 거는, 현재까지는 기계적인 어떤 전기차라면 그 완성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면
전기차가 비로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혁신 수용자들이 많이 수용하고 이제 초기 수용자들이 차를 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사면 차값도 비싸고 뭐 충전도 불편하고 한데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전기차의 궁극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가 학원에 가서 태우러 가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럼 제가 휴대폰 어플로 학원 앞에 차를 보냅니다. 그럼 애는 그 차를 타고 운전자 없이 타고 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만약에 어떤 뭐 삼성이나 LG 매출이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씩 한 2, 3년 쭉쭉 늘더라 하면 주가는 아마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비슷하다? 아니면 뭐 약간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근데 감소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반토막 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삼성, LG를 2대1 비율로 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보면은, 뭐, 에코 프로, BM, 뭐, 이런, 뭐 일진 머티리얼, 이런 부품사, 소재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런 회사들도 트레이딩 하긴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공부해보고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